네, 자, 여러분, 주 초반에는 좀 전강 후약 패턴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그 클래스 1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견해들이 사실 많았고, 물론 뭐 지금도 클래스 2일 수도 있고 클래스 1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증빙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제 클래스 1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상승폭이 둔화됐고, 외인들 매도가 나왔고, 음봉 형태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기대감이 좀 상실된 그런 부분이실 수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각도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실적주 한 종목 드립니다. 네,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이거 꼭 여러분들 대박 내시고요.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 지금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이 분차트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강 후약 패턴으로 마무리가 된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상승폭이 둔화됐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HLB 측에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예. 과거에도 뭐 미팅 건에도 그랬고, 블로그에서 공지를 팍팍 때리던 HLB 사측에서 HLB 공식 블로그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HLB 공식 블로그에서 뭔가 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보시다시피 공지사항에 특별하게 이 건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자,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이거 굉장히 주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HLB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한 공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 클래스 1일지 클래스 2인지 이 HLB 측에서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블로그 글을 올리지 않은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래스 2인데 뭐 구태여 뭐 이런 건에 공지를 올리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그죠? 네, 클래스 2인지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 글을 안 올렸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고요. 아까 그 1번에 클래스 1인지 2인지 HLB로서도 FDA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일단 없기 때문에 FDA 그 엿장수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지를 안 올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1번 아직까지는 FDA에서 어떤 등급 결정을 해야 될지 HLB 측에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공지를 안 낸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주주로서 우리가 아쉬운 것은 여하튼 이런 건에 대해서 좀 사측에서 HLB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뭔가 언급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언급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승폭이 둔화된 것은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에 들어왔던 외인 매수세가 그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해서 이 매도를 또 많이 때렸죠. 매도를 많이 때렸습니다. 신한증권에서 아침부터 매도를 때리면서 주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난 금요일에 뭐 일부 좀 들어왔다가 최근에 그리고 나쁘지 않았던 순매수 구도가 다시 또 이제 12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분위기 좀 깼죠. 그것의 원인을 일단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매도 매수하는 것은 대개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매수로 의미 없는 매매, 그냥 단기적인 매매 정도만 계속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조적으로 주가를 HLB 주가를 누르기 위한 계속적인 순매도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한 매도 부분은 별로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고 설득력도 없어요. 그죠? 네. 다만 이제 개인들이 뭐 21만 주 정도 순매수하고 뭐 이런 것들은 썩 그 기분 내키지는 않아요. 그죠? 주가가 이렇게 좀 쭉 치고 올라갈 때 또 개인이 매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오늘만 봐가지고서는 뭐 개인 매수는 뭐 썩 탐탁치는 않죠. 개인들이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막 그런 거 정도는 좀 아쉽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사실 그 예전에 그 디스하는 기사를 올렸던 청년 의사 사이트에서도 사실 뭐 긍정적인 이야기로 기사글을 이번엔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뉴스 보도 등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비모 일정 공개한 것은 예상보다는 빠르다. 그죠? 네, 이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상보다는 다 빠르다. 근데 그 CMC 실사가 클리어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상보다 비모 일정이 나오면서 빠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CMC 건이 클리어가 됐기 때문에 이런 기사글도 많이 나오고 또 사측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자, 우리가 일반론으로 가자고요. 자꾸 예외론을 보지 말고. 기본적으로는 CMC 실사의 중요한 문제가 클리어돼야 비모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요거는 뭐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고,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뭐 그런 의견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도를 FDA에서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좀 시각이 틀릴 수는 있죠. 뭐 이럴 때면 비모 쪽에 문제가 컸다. 현장 실사에서 문제가 컸다. 그렇다면은 비모부터 진행할 수도 있고, CMC가 문제였다면 CMC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FDA의 어떤 의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일단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이전에 지금 HLB 블로그에서 그 조목조목 조항을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이전 영상에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냥 일반론으로 생각을 해야지. CMC 실사됐으니까 비모 인스펙션을 한다. 자꾸 예외적인 부분이나 다른 쪽으로 우리가 구태여 볼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이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모건과 관련해서 과거에 이 허가가 보류됐을 때 5월 28일 날 기사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좀 보시면 비모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비모 인스펙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모는 회사가 할 일이 아니고 FDA가 진행할 사안이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FDA 귀책 사유일 수 있는 것이고, 또 해당 국가를 방문하면 하루면은 끝날 수도 있다. 원격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사실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일정상 뭐 10월 말경에서 11월 중반까지라고 한다면은 이 비모 인스펙션은 좀 빠르게 조기 매듭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CMC 제실사 일단 클리어된 상황에서 클래스 등급이 만약에 클래스 2로 나왔다 하더라도 비모만 남았다고 한다면 비모 인스펙션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클래스 2라 하더라도 조기 승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년 3월까지 가지 않고 막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하튼 최근에 이런 건으로 해서 비모 인스펙션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해소됐다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조금은 예외적인 부분으로 진행된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OS 23.8개월 요걸 이번에 제출을 했잖아요. 일단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건이 중요하다면 이 건을 먼저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인정이 좀 되기 때문에 비모 인스펙션, 별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 이 비모 인스펙션,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비모 인스펙션 일정을 잡았다는 것은 OS 23.8개월 데이터에 대한 리뷰가 이미 진행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자꾸 예외적인 쪽으로 가고 자꾸 의심을 하면 끝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론으로 봐야죠. 무엇보다도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비모 인스펙션 건의 일정을 공개했다는 것은 비모를 하지만 CMC 제실사는 클리어가 됐다는 부분을 일단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비모 인스펙션이 실시되는 가운데 만약에 10월 21일쯤 해가지고 클래스 2 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조사한 또 이론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는 이 비모 인스펙션만 하면은 결국 승인이 조기에 날 수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생각을 하자는 거죠. 클래스 2라 하더라도. 그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메인의 매도는 등락 과정 속에 프로그램 매매, 단기 매매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걸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HLB 공식 블로그에서 좀 더 명확하게 공지를 해줬다면, 그렇다면 너무 좋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좀 아쉬운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튼 이 건들에 관련해서 좀 새로운 소식이 바로 나온다고 한다면
HLB나 HL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조상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드릴 거예요. 네, 이 번호로 꼭 문자 주시고요. 좋은 건의 소식이 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문자도 부탁합니다. 네,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네, 자, 그러니까 HLB는 가져가면서 이 실적주는 실적주대로 해야죠. 네,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네,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네,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